4월 10일 일요일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득 이것을 보고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어째서 법으로도 보통 법으로 이런 기간 계산을 하게 되면 업무일 제 며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업무일도 아닌 일요일에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몰상식하다 또는 무례하다 이런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아무 때나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인수위나 특히 당선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을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러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지금까지 무절제하게 행동했던 것들은 대한민국 기준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번 인선 원칙을 단 하나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전문성, 이거 하나만이 기준이다. 여성이니까 몇 %, 지역 배분 이런 거 없었고 심지어 국민의힘 몫이다 하는 이런 자기 소속 정당 배려까지도 일체 없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차기 정부는 일을 잘하는 유능한 정부라는 것이 그 목표다. 이름은 좋습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이 당연히 그런 일꾼을 원하는 겁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 시작부터 이거 괜찮네. 우리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요 대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인물들 그 명단을 보니까 원희룡 씨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말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전문성 하나만이 인선 원칙이었다. 그러면 원희룡의 전문성이 국토교통부다. 국토 혹은 교통 이쪽이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좀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건 그렇고 논공행사항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의 그 중량감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원희룡 씨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마지막 4강에까지 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선 후보감이 충분히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무총리 후보감으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물론 논공행상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원희룡 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때때로 언급이 되었듯이 원희룡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참 적당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씨는 지자체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독특한 경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원희룡 씨는 지자체의 그 최상급 관리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장관 후보로도 그것도 괜찮겠다. 물론 지자체의 최상급 기관 중에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것은 국무총리입니다. 이거 하나만.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여도 그래도 되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상식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 모든 전문성 혹은 경험, 이거를 다 버리고 윤석열 당선자는 원희룡은 국토교통의 전문가다. 이래 버린 겁니다. 원희룡이 국토교통의 전문가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과거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 이력을 확인해 보면 국토나 교통 이쪽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혹시 원희룡 씨가 대장동 1타 강사여서 그래서 국토 전문가라고 생각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도 대장동 1타 강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것을 다시 제대로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만일 대장동 사건이 순수하게 국토부 사건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토지의 문제, 토지 분배라든지 토지 사용의 문제, 이런 것이었던가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비해서 국민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이 유한한 토지를 잘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국토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 된 것은 바로 지자체 비리의 문제,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법조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토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직자,
법조인의 문제라는 것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것과 국토부, 이 연결점은 좀 미약하다. 따라서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씨는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 전문성을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원희룡 씨가 지자체의 비리 문제를 다루는 전문성, 이거는 조금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비리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열정은 그거는 인정해 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희룡 씨는 국토교통부에 전문성은 없고 경력도 없고 단지 개혁하겠다는 열정만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같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씨. 그런데 김현미 씨하고 원희룡 씨는 이렇게 보면 거의 일치율이 좀 과장하면 100%다.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김현미 씨는 국토교통에는 전문성이 없었고 경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개혁의 열정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유재산제를 건드리는 개인 소유권을 버리는 쪽으로 거기까지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그것이 지금 이 모양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씨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원희룡 씨와 김현미 씨를 가지고 원희룡 씨를 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더 좋게 본다.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문성 하나만 봤다고 하니까 전문성을 본 게 과연 뭘 가지고 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가 이번에 아주 난처하면서 전문성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전문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살인자라도 데려다 쓰겠다는 겁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치 초짜는 이제 떼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대체로 거의 모든 사람은 결혼을 난생 처음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생 갑니다. 초짜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처음으로 삽니다. 오늘을 처음으로 삽니다. 오늘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정치 초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관 인선에서 또 국무총리 이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은 도덕감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감히 이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첫째는 도덕감입니다. 그 다음에 리걸마인드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지명한다고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겠다, 고쳐야 한다. 우리 헌법은 틀려먹었다고 하는 자를 장관에 지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자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헌정사를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좋고 저 시대는 나쁘다고 말하는 자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이 나의 유일한 조국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거기에 충실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바탕 위에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성실하기도 해야 하고 인선 기준이 전문성 하나다.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 얼마나 머리가 단순한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